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 사이관계를 확인해 보면요. 일단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뿅 하고 나왔죠. 자, 그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삼각함수 하에서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얘를 r이라고 쓰고 얘를 x라고 쓰고 x좌표를 뜻하고 얘를 y좌표를 뜻한다라고 쓰면 자, 삼각함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했어요.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였죠. 그래서 y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였죠? 네,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죠.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x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잠깐 이제 계산하기 쉽게 1이라고 나올게요. 그냥 r이라고 놓고 진행할까요?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가 되죠? 네, r제곱이 되죠. r제곱이 됩니다. 네, x제곱이 뭐죠? 네,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y제곱은요.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이것이 r제곱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r제곱이 약분되고 나면요. 네, 뭐가 탄생하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이 핵심 두 가지예요. 이 핵심 두 가지다. 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숙지가 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 두 가지가 있으셔야 이 두 가지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제가 그 교과 과정에서 살짝 벗어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자, 탄젠트의 역수는요. 역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요거는 본인들이 좀 공부에 역량이 넘친다 그러면 공부하시고요. 아니시면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더 배운다는 건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녀석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코탄젠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탄젠트의 역수예요. 자, 그 다음에 코시컨트라고 있어요. 코시컨트는 이렇게 씁니다. 코시컨트.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냐면요. 예, 사인의 역수예요. 사인의 역수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가 있어요. 시컨트는 뭐의 역수냐면요. 예,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된다.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탄젠트에서 코 빼주면 코가 이제 역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 떼면 탄젠트죠. 탄젠트의 역수는 코 붙여서 코탄젠트. 자, 여기 코시컨트 있죠? 코 떼면 시컨트?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인은 코가 없죠? 그러니까 코시컨트. 자, 코사인은 코가 있죠? 그러니까 시컨트.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코가 있냐 없냐. 요 관계로 살짝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탄젠트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곱해주면요. 얘는 뭐가 되죠? 1 되죠. 얘는 뭐예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다 전체에다 곱해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 탄젠트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코사인의 역수가 뭐였죠? 시컨트였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을 곱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곱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1이 되고요. 얘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야?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은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의 역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코시컨트죠. 코시컨트 제곱 세타.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공식이 더 있는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가 용량이 좀 된다, 난 1등급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외워두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 한 번 코 타면 시커멓게 탄다, 한 번 코 타면 코 시커멓게 탄다. 전 이렇게 외웠어요. 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한 번 코 타면 코시커멓게 탄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게 외우시고 오늘 요 삼각함수 사이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시죠. 자, 필수 예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수를 보니까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꼴이죠. 네, 당연히 우린 얘 어떻게 하죠? 통분하죠. A, B분의, 그럼 어떻게 돼요?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이런 구조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와 얘 분모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죠.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 배웠죠? 1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1이 된다. 그러니까 요 분자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은 2고요. 2 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죠. 2 플러스 2 사인 세타니까 어머나 쓰고 보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약분됩니다. 그래서 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고요. 이걸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벗어나지만 코사인 세타는 뭐였죠?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시컨트였죠. 그래서 얘는 2 시컨트 세타까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요번엔 필수 예제 3번 봐볼게요. 요번에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일 때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분면을 정해줬네요. 세타 값은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네요. 하는 걸 알고 시작해 봅시다. 왜냐면 사분면은 삼각함수에서 뭘 판정해준다? 부호를 판정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자, 이거 일단 뭐 하죠? 통분해야 되겠죠. 근데 통분하기 전에 탄젠트가 보이잖아요. 자,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는 뭐였죠? 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번분수잖아요. 번분수니까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요?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그렇죠? 이렇게 약분시키면 되죠. 자, 그럼 앞에 거는 여전히 사인 세타분의 1이고 뒤에 것은 뭘로 바뀌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탄젠트 역수잖아요. 탄젠트 역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예. 그 상태에서 자,
코사인 값은 알아요. 네, 5분의 2라는 거.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2인데 지금 뭘 몰라요? 사인 값을 몰라요.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죠? 생각해 보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될까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죠? 5분의 2의 제곱인 25분의 4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25, 25분의 25에서 25분의 4를 빼면 21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이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인데 4, 4분면에 있으면 사인은 무슨 값이 되죠? 마이너스 값이 되죠. 사인은 코사인만 양수니까요. 이렇게 처리하라는 소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잘못 썼어요. 문제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이었어요. 다시 빠르게 해볼까요? 다시 빠르게 여기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문제를 똑바로 씁시다.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네, 25분의 9. 계산이 더 쉬워졌네요. 왜냐면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니까 25분의 16이 되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4, 4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됐습니다. 자, 분자 1 플러스 5분의 2는 1 플러스 5분의 2는 5분의 7이 되겠죠. 자, 분자 분모에다 5를 곱해서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아까 사인 잘못 쓰면서 여기도 잘못 썼었죠. 그것까지 고쳐야 되는데 실수 연발입니다. 찾았어. 자, 1 플러스 5분의 3이 되는 것이죠. 1 플러스 5분의 3분의, 그쵸? 1 코사인이 5분의 3이었으니까요. 자, 문제를 제대로 씁시다.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5분의 4분의 5분의 얼마예요? 8이죠? 5분의 5 플러스 3이니까 8. 네, 약분하고 나니까, 여기도 약분되네요. 2 해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 한번 잘못 쓰고 하니까 이제 전체가 꼬여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교훈 선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읽자.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 이제 좀 더 계산식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이고 그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몇 사분면 각이죠?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으니까 3, 4분면 각이다. 그러니까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다. 탄젠트만 양수다 라는 거 기억해 두고 확인해 보면 탄젠트만 양수죠? 요거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 요번엔 제곱수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요. 그러면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게 4지요. 그러니까 자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양변을 3분의 1로 곱해주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였죠? 탄젠트 세타였어요. 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3분의 4예요. 3분의 4.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는 건 뭘 뜻해요? 얘가 3이면 얘가 4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빗변이 얼마가 된다? 5. 이건 비의 수입니다. 숫자 3, 4, 5가 아니라 3대 4대 5의 어떤 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타의 동경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값 하나 알았으니까 다 풀어낼 수 있죠. 사인 세타는 뭐예요? 5분의 4. 그런데 3, 4분면이야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5분의 3. 근데 얘는 3, 4분면이야.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죠. 네.
자, 14번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뭐 하는 소리예요? 통분하라는 소리죠. 자, 누가 봐도 통분하라는 소리니까 얘와 얘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가 이렇게 곱해지죠.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 꼴이 뭐였어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통분하는 방법이죠. a b분의 b 플러스 a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여기다가 bb 곱했고 여기다 aa 곱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니까요.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봐야 될 건, 눈여겨봐야 될 건 얘입니다. 자, 왜요? 사인 제곱 세타, 하여튼 제곱이 나오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럼 얘가 1로 넘어간 거잖아요. 코사인 세타인 거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 거죠. 위에 건 이거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얼마다? 2가 2분의 5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2가 되죠. 1 더하기 1이니까 자, 5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4가 됩니다. 5분의 4.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죠. 근데 몇 사분면이 돼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무슨 값? 음수.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수. 얼싸 않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을 알므로써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절대값 b를 알 수가 있어요. 절대값 b. 코사인은 뭐예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예요? 얘의 b가 제곱하면 얘 1이 돼야 되는 거죠.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이 2분의 1이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는 음수. 그래서 답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얘도 쓰지만 얘의 기본 원리인 이 그림을 더 많이 써요. 실수하지 않게 많이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면 학생들이 좀 직관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계산하실 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절대값을 파악하고 부호를 확인해주는 그 작업을 하시면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삼각함수의 좀 낯설음과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필수예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필수예제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대요. 그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약간 무슨 느낌이 나죠? 곱셈 공식의 냄새가 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느낌이 나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생각해 보면, 자, 저는 일반적으로 코사인이 x를 뜻하잖아요. x좌표. 사인이 y좌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y 플러스 x는 뭐 2분의 1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인 것도 알고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번이 뭐예요? y 곱하기 x를 구하라는 거죠. xy. 그럼 뭐 하시겠어요? 이거 양변 제곱하겠죠.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xy가 1이라는 건 알잖아요. 1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2xy는 얼마가 돼요? 2xy는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xy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알았어요? 네, 이제 뭐 알았냐면요. 예, x, y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 요번에는 y-x죠. y-x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 y-x의 값은 y-x의 제곱 하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얘는 뭐예요?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2 곱하기 xy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약분되고 4니까 얼마예요? 4분의 7이죠. 그럼 y-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 커용 그랬죠. 그럼 얘가 양수란 소리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우리한테 우리는 합과 곱, 제곱의 합을 알기 때문에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y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을 물어봤어요. 요번에 곱셈공식 변형해 볼까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를 빼면 되죠. 자, 곱셈공식 안 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5분만 신경 쓰면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5분을 투자를 안 해서 계속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꼭 외우세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9고요. 얘는 16분의 얼마예요? 2죠. 2 곱하니까. 그러면 16분의 11이 되나요? 네, 그래서 3번도 16분의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요번에는, y의 4제곱 플러스 x의 4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에서 뭐가 더 나오죠? 네, 2x제곱 y제곱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사실은 얘가 이쪽에 있던 건데 넘긴 거죠. 곱셈공식의 변형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제곱의 합이 1인 걸 알아요. 1의 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y의 제곱은 뭐예요? xy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이니까 6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돼서 32분의 9가 되네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32분의 32 마이너스 9니까 32분의 23이 되나요? 32분의 23이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얘 답도 32분의 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예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삼각함수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죠? 1이죠. 1. 1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2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면 얘 양변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인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이제 가는 거죠. 자, 2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상감수가 이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XY로 썼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느낌을 받아서 공부하는 맛이 좀 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얼마였어요?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약분하고 4분의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인데
지금 문제에서 사인이 더 커 그랬으니까 얘는 양수란 소리죠. 그래서 음의 제곱근은 이제 배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에서 마이너스 3,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죠.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네. 얘는 지금 사인 세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8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얘는 2분의 1 이렇게 돼서 16분의 얘는 2 얘는 16분의 9 해서 얘는 16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사인 제곱 사인 4제곱 세타 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에서 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죠. 그럼 얘는 1이잖아요. 1 빼기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얼마였어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으니까 곱하면 64분의 9 약분하면 32 그래서 얘는 32분의 32 마이너스 9 해서 답은 32분의 2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얘를 헷갈리면 XY로 치워내놓고 초보점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기호가 눈에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이 없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대단한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그냥 곱셈 공식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삼각함수가. 예, 정리하시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16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예제 16번. 요번에는 5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주고요. 얘 두 분이 사인과 코사인이래요. 그럼 우린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이제 근계수 관계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계수 관계. 근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 근계수의 관계는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닐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고요. 두 근의 차는 절대값입니다.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중3 때와 고1 때 우리가 공부했어요. 중3 때와 고1 때 공부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안 헤어진 친구, 그 중3, 고1 때 안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 대학 가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5분의 k, a분의 c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거 제곱해야겠죠? 자,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제곱 1 플러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25분의 1이죠. 왜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넘어가고 정리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쵸?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되죠. 그쵸?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5분의 25니까요. 그리고 2로 나누죠. 여기 2가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2로 나누니까 이 부분이 이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됐습니다. 그게 얼마래요? 5분의 1이래요. 5분의 1. 자, 약분하고 정리해 봅시다. 5분의 k래요. k가 나와야 되죠. k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5를 약분해 버리면 5 이렇게 되니까 k의 값은 바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가함수 계산을 다 마무리 해봤고요. 자, 여기는 계산을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